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우선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가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누적 총 5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12년 설립 후 유료 앱 개발에 집중해온 백패커는 2014년 온라인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를 출시하며 국내 핸드메이드 시장과 동반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아이디어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올해 들어 월 평균 이용자 수 400만, 월 평균 거래액 149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패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아이디어스의 서비스 고도화, 해외 진출, 인재 채용에 집중하고 국내 수공예 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나 기업 M&A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백패커는 주력인 온라인 핸드메이드 마켓 서비스 아이디어스 외에 온오프라인 수공예 강의 금손 클래스, 오프라인 매장 아이디어스 스토어, 공유 공방 크래프트랩 등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는 수제 먹거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다이닝 펍 아이디어스 테이블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수공예품 판매 플랫폼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백패커의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차세대 축구 분석 플랫폼 비프로11이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알토스 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세안벤처스, 스프링캠프,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이 참여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7월에 진행됐던 약 100억 원 규모에 이은 추가 투자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15년에 설립된 비프로11은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한국 토종 축구 분석 업체로 경기장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경기 영상에 AI 기술을 접목해 경기 중 일어나는 모든 플레이 상황을 판단 분석합니다. 또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선수와 팀에게 고품질의 데이터와 영상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AI 트래킹과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코칭 스텝과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경기 상황을 파악하고 전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현재 EPL, 분데스리가, 세리에 A 등 유럽 빅리그 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약 700개 이상의 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프로11은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축구 분석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비프로11은 국내 스포츠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분데스리가, 프리메라리가 유수의 팀들이 비프로11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업체였는데 이제는 정말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현대 스포츠의 개념을 혁신시킬 수 있는 회사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서울대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요. 스프링 캠프 대단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기술 스타트업 비트센싱이 70억 규모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만도가 전략적 투자자로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로써 비트센싱은 시드 등 초기 투자 15억 원을 비롯해서 누적 투자금 85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비트센싱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할 레이더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이재은 비트센싱 대표를 비롯해 차량용 레이더 개발 및 양산을 경험한 국내외 핵심 연구 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체 레이더 기술과 카메라를 결합해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고해상도 4차원 이미징 레이더 에어 4D 개발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만도는 비트센싱과 함께 자율주행 R&D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신규 투자자인 한세실험 및 SB파트너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 다각화를 추진하며 비트센싱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에서 SI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비트센싱의 기술이 경쟁력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 플랫폼 위잇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위잇은 셰프푸드 구독 및 딜리버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푸드 스타트업입니다. 위잇은 셰프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해 푸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셰프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고 푸드 픽업, 고객 발굴, 큐레이션, 딜리버리는 위잇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배송비 없이 사무실, 집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서든 셰프푸드를 가성비 최고의 퀄리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한 달 동안 원하는 만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잇이 제공하는 B2B, B2C 대상 아침, 점심 큐레이션 배송 서비스의 재구매율은 약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오픈 6개월 만에 월 1만 인분을 배송하는 등 매월 5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셰프의 요리를 배달해준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꽤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도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큰 성공을 거둔 회사는 없었죠. 과연 위잇은 아침, 점심, 정기 배송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문화, 이것이 사회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IT 분야에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오늘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문화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로 EBS가 있습니다. EBS는 온라인 계약을 맞아 클라우드를 활용해 동시 접속 가능한 플랫폼을 2주 안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 빠르게 온라인 계약에 대응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모든 기업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가 됐으며 각 업계를 선도하는 대기업은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데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비대면 산업군은 성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증가, 인공지능의 발전, 5G의 진화 등은 기반 환경인 클라우드 성장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해서 클라우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엣지 클라우드와 5G가 클라우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엣지와 센트럴 클라우드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형성해 협업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각각의 네트워크가 엔드 유저가 이용하게 될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올해는 규제 없이 처음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해인데요. 정부와 기업 모두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클라우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경쟁력,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의 업무 문화가 폐쇄적인 편이다 보니 한동안 클라우드랑은 좀 거리가 있는 업무 문화가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글로벌 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은 내 것에 대한 인식이 강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허 팀장님도 회사 다닐 때 어마어마한 수준의 회사 보안 시스템 때문에 재택근무하기도 어렵고 또 문서 출발입도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회사 다닐 때 항상 이 폐쇄적인 업무 관리 문화 때문에 답답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의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이 2-3년 사이에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갔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거대 게임사, 통신회사, 스트리밍 업체에 있어도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데이터 센터의 역할은 축소되고 미래의 IT 인프라는 중앙 집중화된 대형 클라우드와 다양한 엣지들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진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 아직은 이르지 않나, 우리한테는 안 맞지 않나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피부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클라우드 도입률이 낮다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스퀘어가 주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노마드 미디어 콘텐츠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해 콘텐츠 생산자의 제작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수익화를 이끌 가능성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프라와 벤처스퀘어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미디어 홍보,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 육성의 필수 기능을 통합해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지속 성장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이며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 스타트업은 7월부터 약 6개월간 벤처스퀘어로부터 비즈니스 전담 멘토링 지원과 사업화 자금 1,000만 원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네, 참가 신청은 바로 여기 벤처스퀘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인 배너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갈 수 있으니 꼭 많은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참가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스코가 제20회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에 참가할 초기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 선발된 창업팀은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팀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투자 연계 및 사업화 교육, 멘토링 기회 제공, 포스코 창업보육센터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집 대상은 전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부터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이며 참가 신청은 7월 1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도 서류 이메일 제출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포스코 IM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초기 기업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